1889년의 어느 눅눅한 6월 밤이었다. 런던의 하늘은 낮게 가라앉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대기 중에는 비릿한 강바람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나는 하루의 고단한 진료를 마치고 안락의자에 앉아 졸음을 쫓으며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평화롭던 나의 서재에 거친 벨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객의 알림이 아니라 누군가의 절박한 비명처럼 날카롭게 고요를 갈랐다. 문을 열자 나타난 것은 헝클어진 머리에 공포로 눈이 뒤집힌 나의 옛 친구 아이작 휘트니의 아내였다. 남편이 이틀째 아편굴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녀의 눈물 섞인 호소는 나를 런던의 가장 어두운 심연으로 이끌었다. 가스등조차 비추기를 거부하는 동부항구의 지저분한 뒷골목. 그곳에는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아편의 연기와 보이지 않는 범죄의 촉수가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곧장 외투를 걸친 채 집을 나섰다. 마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황금 바다라는 기괴한 이름의 아편굴이었다. 건물 입구에서는 썩은 생선 냄새와 타버린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내부에는 몽롱한 연기가 자욱했다. 침상마다 누워있는 인간들은 산송장과 다름없었고 그들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부유하고 있었다. 그 역겨운 풍경 사이에서 나는 마침내 구석진 침상에 웅크리고 있는 휘트니를 발견했다. 그를 부축해 나가려는 찰나 누더기를 걸친 한 노인이 내 소매를 붙잡았다. 이복의 왓슨. 여기서 자네를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군. 자네도 이 지옥 같은 곳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건가?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깊게 팬 주름과 초라한 행색 아래에서 익숙한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 친구 셜록 홈즈였다. 홈즈, 자네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건가? 처음에는 정말로 아편에 찌든 노인인 줄 알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네. 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자네가 이런 위험한 분장까지 하고 잠복 중인 건가? 자네 친구 휘트니는 지금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게나. 나는 지금 런던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네빌 세인트 클레어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쫓고 있네. 이 아편굴이 바로 그 신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이자 모든 비밀이 시작된 곳이지. 자네 시간 좀 있는가? 괜찮다면 나와 함께 마차를 타고 서리로 가주어야겠네. 밤바람이 꽤 차가우니 단단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물론이지 홈즈. 자네가 요청한다면 내 진료는 내일로 미뤄도 상관없네. 하지만 네빌 세인트 클레어라면 그 부유하고 평판좋기로 소문난 신사가 아닌가? 그가 이런 지저분한 곳에서 사라졌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자네의 나쁜 버릇 중 하나지 왓슨. 가장 깨끗해 보이는 연못바닥에 가장 흉측한 괴물이 살고 있을 수도 있는 법이라네. 자, 이제 서둘러 가게나.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야. 우리는 어둠이 짙게 깔린 런던 항구를 뒤로하고 서리주로 향하는 마차에 몸을 실었다. 홈즈는 마차 안에서도 노인의 분장을 지우지 않은 채 창밖의 안개를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덜컹거리는 마차 바퀴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는 가운데 홈즈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사건의 전말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서늘하여 밤 공기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왓슨, 자네도 신문에서 보았겠지만 네빌 세인트 클레어 사건은 겉보기엔 아주 단순한 실종 사건처럼 보이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상식을 비웃는 기괴한 모순들이 얽혀있지. 세인트 클레어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기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 일을 보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성실한 가장이었네. 그런데 지난 월요일 그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블록 세트를 사오겠다고 약속하고 집을 나섰지. 그것이 그의 마지막 정상적인 행보였네. 그렇군.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하필이면 그 지저분한 아편굴 근처라는 게 문제 아닌가? 신사가 그런 곳에 발을 들릴 이유라고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군. 자네 말이 맞네 왓슨. 우연히도 그의 아내가 그날 시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지. 그녀는 아편굴 2층 창가에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네. 남편이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말이야. 세상에, 그럼 부인이 곧장 경찰을 데리고 들어갔을 것 아닌가? 눈앞에서 남편이 사라지는 걸 보았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물론이지. 그녀는 경찰과 함께 그 아편굴을 샅샅이 뒤졌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남편이 아니라 끔찍한 외모를 가진 불황자 휴품뿐이었지. 그 불황자는 세인트 클레어라는 사람은 본 적도 없다고 차봤댔네.
더욱 기괴한 것은 그 방의 바닥에서 실종된 신사의 옷가지들이 흩어진 채 발견되었다는 점이야. 게다가 창틀에는 선연한 핏자국까지 남아 있었지. 피 묻은 창틀과 흩어진 옷이라니. 그렇다면 그 불황자가 신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창밖 강물에 던졌다는 말인가? 홈즈 자네도 알다시피 그 아평굴 아래로는 템스강의 거센 물줄기가 흐르고 있지 않은가? 경찰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네. 불황자 휴부는 즉시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지. 하지만 왓슨네 집과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그렇지만 그 불황자가 구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웬만한 신사보다 많다는 사실이 아주 흥미롭지 않은가? 그는 런던 시내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사람들의 동정심을 갈취하는 전문가라네. 그걸로 큰돈을 번다니 참으로 놀라운 세상이군. 하지만 그게 이번 실종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가? 자네 설마 그 불황자가 신사의 실종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건가? 그건 이제부터 우리가 밝혀내야 할 숙제지. 우리는 지금 세인트 클레어의 저택으로 가고 있네. 그의 아내는 여전히 남편이 살아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 그녀의 그 맹목적인 믿음이 과연 여자의 직감인지 아니면 단순한 현실 부정인지 확인해봐야겠군. 자네도 오늘 밤은 잠을 잘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을 거야. 마차는 마침내 서리의 한적한 저택 앞에 멈춰 섰다. 가스등 아래 서 있는 세인트 클레어 부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우리를 맞이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지만 홈즈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간절한 희망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홈즈의 곁을 지키며 이 평화로운 저택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무엇일지 가늠해보려 애썼다. 저택의 거실은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세인트 클레어 부인의 태도는 의외로 단호했다. 그녀는 홈즈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탁자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오늘 오후 그녀에게 배달된 의문의 편지였다. 홈즈는 가운을 걸친 채 벽난로 옆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 편지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보게나 왓슨. 경찰은 남편이 이미 템스강의 차가운 물귀신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지. 하지만 이 편지를 보게. 봉투에는 남편의 필체로 아내 이름이 적혀있고 안에는 그가 늘 지니고 다니던 금지환이 들어있네. 편지 내용은 더 가관이야. 걱정하지 마시오.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오라고 적혀있군. 이미 죽은 사람이 강바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낼 리는 없지 않은가? 세상에, 홈즈 자네 말이 맞네. 이건 분명히 네빌 세인트 클레어의 소인이 틀림없어 보여. 그렇다면 그는 살아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런 수수께끼 같은 편지만 보낸단 말인가? 혹시 그 불황자 휴분이 남편을 어디 가두어두고 협박이라도 하는 게 아닌가 싶네. 글쎄 왓슨.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내 머리가 이렇게 아플 리가 없지. 그 불황자는 지금 경찰 유치장에 갇혀있네. 유치장 안에서 어떻게 편지를 보내고 반지를 동봉하겠나? 게다가 그 방에서 발견된 신사의 옷가지들 말일세. 왜 범인은 옷을 다 벗겨두고 시신만 강물에 던졌을까? 보통 살인범이라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옷까지 함께 없애는 것이 상식이지 않은가?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 옷은 남겨두고 사람만 사라졌다니. 마치 그 방에서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자네는 그 불황자가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건가? 아니 왓슨. 확신하기엔 아직 퍼즐 조각이 모자라네. 그 불황자의 손에 묻어있던 피는 어디서 난 것이며 왜 그 방 창문 아래 강물에서 신사의 옷 주머니에 가득 찬 구리 동전들이 발견되었을까? 범인이 신사를 죽이고 옷을 강에 던지려다 실수로 동전 무게 때문에 옷이 가라앉지 않을까봐 주머니를 비운 것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 사건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야. 홈즈는 그날 밤 저택의 한 방을 빌려 지독한 명상에 들어갔다. 그는 가져온 가방에서 여러 개의 커다란 베개를 꺼내 바닥에 쌓아 올리고는 그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독한 담배 가루를 한 웅큼 파이프에 채워 넣은 그의 눈은 허공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옆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으나 새벽 내내 들려오는 홈즈의 규칙적인 파이프 소리와 매캐한 연기 때문에 전전반측할 수밖에 없었다. 홈즈 자네 간밤에 잠은 좀 잤는가? 창밖에는 벌써 새벽 안개가 걷히고 해가 뜨고 있네만. 자네 안색이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이는군. 무슨 결론이라도 내렸는가? 잠이라니 왓슨. 이런 흥미로운 문제를 앞에 두고 잠이 올 리가 있겠나. 나는 밤새도록 5통의 담배를 피우며 이 기괴한 사건을 수만 번 되새겼네. 그리고 마침내 안개 너머로 흐릿한 진실의 꼬리를 잡았지. 자네 내일 아침 일찍 나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어야겠네.
우리가 찾던 네빌 세인트 클레어는 템스강 바닥이 아니라 아주 엉뚱한 곳에 숨어 있으니 말이야. 엉뚱한 곳이라니? 자네 설마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는 건가? 경찰은 여전히 강바닥을 긁어대고 있는데 자네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군. 도대체 그 신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비밀은 그 불황자의 얼굴에 있네 왓슨. 가장 추악한 가면 뒤에 가장 평범한 진실이 숨어 있는 법이지. 자네 비누와 스펀지를 좀 챙기게나. 우리가 오늘 아침 경찰서 유치장에서 행할 수술은 칼이 아니라 비누가 필요할 테니까 말이야. 차가운 아침의 공기였지만 홈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마차를 몰아 곧장 보스트리트 경찰서로 향했다. 홈즈는 가방 속에 큼직한 목욕용 스펀지를 챙기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홈즈 자네 정말 이 스펀지 하나로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건가? 경찰들은 지금 범인이 자백하기만을 기다리며 철창을 노려보고 있는데 말이야. 도대체 그 불황자의 유치장에서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인가? 보게나 왓슨.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변장은 어둠이 아니라 시선 그 자체에 있는 법이지. 경감님 그 악취나는 불황자 휴푼을 면회하게 해주시오. 아 그리고 내 가방에서 비누와 물 한 바구니를 준비해주는 것도 잊지 말게. 유치장 문이 열리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불황자가 고개를 들었다. 오른쪽 입술이 흉측하게 비뚤어진 채 붉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그는 여전히 걸걸한 목소리로 독서를 내뱉었다. 하지만 홈즈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바구니에 물로 스펀지를 듬뿍 적셨다. 그리고는 전광석화 같은 동작으로 불황자의 얼굴을 거칠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이복에 이제 그만 신사다운 얼굴로 돌아오게나.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 자네의 공연은 여기서 끝이네. 순간 유치장 안에는 경악 섞인 침묵이 흘렀다. 스펀지가 지나간 자리마다 흉측한 흉터와 비뚤어진 입술의 화장이 씻겨나갔다. 지저분한 피부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창백하고 지적인 모습의 젊은 신사였다. 구걸하던 불황자는 온데간데 없고 실종되었던 네빌 세인트 클레어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 세상에, 홈즈 자네 말이 맞았군. 이 불황자가 바로 사라진 남편이었다니. 세인트 클레어 씨 도대체 왜 이런 기괴한 이중 생활을 한단 말인가? 부유한 신사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 지저분한 아편굴에서 불황자 흉내를 냈단 말인가? 돈 때문이지 왓슨. 이 신사는 젊은 시절 신문 기자 일을 하며 변장술을 배웠고 우연히 그걸로 하루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 평범한 직업으로는 만져볼 수 없는 막대한 수입이 매일 그 핏뚫어진 입술 뒤로 흘러 들어왔던 거야. 그는 체면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시내의 회사에 다닌다고 속이고 매일 아편굴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구걸을 해왔던 거지. 홈즈 씨 제발 부탁입니다. 제 아이들과 아내에게만큼은 이 추악한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그저 가족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아내가 창가에 나타난 것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히 화장을 지우려다 옷을 창밖으로 던지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살인 누명을 쓰는 것이 제 정체가 탄로나는 것보다 훨씬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자네의 선택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을지는 몰라도 법과 도덕을 기만한 사실은 변하지 않네. 다행히 살인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경감님과 잘 상의해서 조용히 해결하도록 하게. 단 다시는 런던 거리에서 휴푼이라는 이름의 불황자가 나타나서는 안 될 걸세. 참으로 기막힌 일이군, 홈즈. 인간의 욕심과 허영심이 빚어낸 한편의 서글픈 연극이었어. 자네의 그 예리한 관찰력이 아니었다면 한 남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고 한 여자는 평생 남편을 기다리며 피눈물을 흘렸겠지. 이제 다 끝났네 왓슨. 가장 빗뚤어진 입술 뒤에 숨겨진 것은 대단한 악의가 아니라 그저 소심한 인간의 욕심이었을 뿐이야. 자 이제 베이커가로 돌아가서 늦은 아침 식사나 하지. 런던의 안개는 거쳤지만 아직 내 파이프에는 담뱃가루가 남아있으니 말이야. 입술 비뚤어진 사나이. 그는 런던이라는 거대 도시가 낳은 기형적인 자화상이었다. 화려한 신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스스로 흉측한 가면을 써야 했던 남자의 비밀은 홈즈의 차가운 이성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진실은 때로 비누 한 조각의 무게보다 가볍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용기는 무엇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나는 이 기이한 사건을 통해 배웠다. 셜록 홈즈의 모험, 입술 비뚤어진 사나이 편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본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께 흥미로운 사색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기막힌 보석 도난 사건, 푸른 카벙클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